안녕하세요. 약관과 차트를 보는 박수용 손해세종사입니다. 오늘은 손해세종사로서 사건을 진행해 보면서 느낀 어르신들 보험을 어떻게 설계할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드려보려고 해요. 보통 손해세종사들이 어르신들 사건 맡다 보면 암내심을 제외한 나머지는 낙상사고라든지 상해사망, 여기 이 사건들이 주로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어르신들 보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어르신들 보험은 기본적으로 보험료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은 어르신, 본인, 아니면 자녀거든요. 어르신들 본인들은 금전연 여력이 많진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큰 금액을 들어갈 수 없고, 그리고 자녀분들이 보험을 든다고 하더라도 크게 보험료를 낼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럼 과연 어떻게 되면 그 자녀분들과 어르신들 서로가 다 좋은, 가성비 좋은 보험을 가입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거를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어르신들은 저는 상해 그 보험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상해라는 재해, 골절, 5대 골절, 그다음에 상해 후유장애, 그다음에 질병 80% 이상 후유장애. 요거인데 오늘 한번 상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어르신들은 상해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게, 첫 번째로는 환자분 자체가 골밀도가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환자분들이 젊었을 때는 넘어지지도 않을 법한 사건인데 넘어져요. 왜냐면 운동 감각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나이가 있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기저질환을 갖고 있어요. 당뇨라든지 혈압이라든지 고지혈증. 그러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낙상을 하면 어떤 부가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또 발생하게 되죠. 또 요양원 사건들을 보다 보면, 요양원 사건들을 대부분 보면 낙상 아니면 직사, 요 사건들이거든요. 낙상하면 척추 압박골절 된다든지 대퇴 경부골절이 많이 돼요. 그리고 대퇴 경부골절 같은 경우는 72시간 내에 수술을 해야 되는, 응급수술을 해야 되는 어떤 질환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은 대부분 치매가 있다든지 이렇게 자기의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환자분들이거든요. 그리고 본인들이 정신과 약이라든지 약을 먹고 많이 이게 좀 졸려하셔요. 그러니까 사실 경부골절이면 굉장히 아픈데도 불구하고 그 통증에 대한 표현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예, 통증을 잘 못해요. 그래서 딱 경부골절을 놓치는 경우도 있고, 그 시간이 너무 넘어가지고 경부골절인지 알고 수술해야 되는데 벌써 수술 시간을 놓쳤어요. 그리고 병원에서도 고령이시다 보니까 수술에 대한 이 부담감 갖고 수술 잘 못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그 치료를 받다가 폐렴이라든지 폐혈증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사망하는 경우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리고 지실사 같은 경우도 보통 할머니 환자분들, 치매 환자분들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보니까. 네, 환자분들은 잘 모르니까 그냥 막 드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환자분들 약을 드시다 보면 연화곤란이 같이 와요. 연화곤란이 오니까 이 잘 삼키지 못하고 여기서 걸려버리거든요. 떡이라든지 순대, 샤인머스켓, 이거 되게 위험한 겁니다. 저도 간호사 때 할머니 순대 먹고 목에 걸려가지고 정말 죽을 뻔했던 거. 저는 아직도 순대만 봐도 그 사건이 잊혀지지가 않거든요. 환자분이 살아서 망정이지, 만약 큰일이라도 났었으면 저는 진짜 어, 지금 생각해도 끔찍한데, 실제 사건은 할머님이 치매셨거든요. 할머님이 샤인머스켓을 누가 면회시간 때 갖고 오신 거예요. 씹는데 잘 씹어지, 할머니니까 이게 샤인머스켓 잘 씹힐 것 같지만, 그런 할머님들은 잘 씹어지지 않고 다 씹지 않은데 넘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연화곤란도 있으니까 잘 넘겨지지가 않을 거 아니에요. 목에 껴가지고 결론은 사망했던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르신들 보면 또 척추 유압술 하신 분도 있어요. 척추 유압술하고 이게 무슨 관계이냐? 척추 유압술하면 척추라는 이 기관 자체가 이렇게 휘어져야 되잖아, 움직여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딱 고정이 돼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이게 고정이 돼 있다 보니까 앞으로 꼬꾸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중심이 앞으로 쏠려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이제 계단에 이렇게 앉다가 척추유압술을 했는데 계단에 딱 앉으셨어요. 앉는데 이렇게 뒤로 이렇게 쫙 이렇게 잘 앉아, 그게 별로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우리한테는.
근데 유압수를 하신 분들은 이렇게 앉다가 앞으로 코꾸러져서 추락해서 사망한 경우도 봤었거든요. 저희 친정엄마도 척추 유압수를 하셨거든요. 정말 유압수를 하셨기 때문에 이게 허리에 이 구부리는 것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방의 모든 물건들이 다 위로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척추 유압수를 하신 분들도 혹시 이 앞으로 꼬꾸라져서 이렇게 추락한다든지 이런 사건들도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환자분들 자체가 고령이기 때문에 제가 기저질환을 갖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당뇨라든지 고지혈증, 혈압을 갖고 있는데 이 할머님 같은 경우도 무릎이 넘어져서 무릎이 깨지신 거 이분은 무릎이 깨졌는데 무릎이 깨져서 무릎 수술을 하시게 되신 겁니다. 그러다가 이 결론은 색전증으로 돌아가셨거든요. 왜냐면 우리 뼈에는 사실 보지 않는 그 기름이 굉장히 많거든요. 음, 혹시 그 곰국이라든지 뭐 사골국 끓일 때 보면 엄마들이 그 핏물 뺀다고 이렇게 다라에다가 뼈 같은 거 이렇게 딱 놔두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이제 찬물에 딱 놔두면 핏물 뺀다고 놔두면 시간이 지나면 이게 둥둥둥 떠오르는 위에 그 기름막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 많은 지방들이 있습니다. 이 지방들이 이제 잘 있으면 상관없는데 할머님들이 수술해야 되니까 약 같은 거 뭐 혈전제 이런 거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안 먹었으니까 더 지방이 더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가다가 이게 폐로 간다든지 뭐 뇌로 간다든지 뭐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폐색전증으로 사망한다든지 지방색전증으로 사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걸 갖다가 그러면 저희는 상해 사망이다, 재해 사망이다 이런 걸로 다툼을 하고 그리고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후유장애가 척추 압박 고절은 후유장애로 저희가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이제 처리하다 보니까 음, 사실 보험료는 그렇게 비싸진 않지만 이렇게 유족분들이나 아니면 본인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한 달, 두 달 정도 어르신들 치료하시다가 사망하신 경우 보면 유족분들은 간병인비도 들고 그 외에 부대 비용이 굉장히 또 많이 들잖아요. 그럼 어르신들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보험료로 그거를 어느 정도 그 충당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또 유족분들은 또 어떤 걸 또 준비해야 되냐면 실제 사건이었는데 이 어머님 결론은 사망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게 상해 사망이냐 상해 사망이 아니냐 이거에 대한 다툼이 있었어요. 결론은 보험사에서도 상해 사망을 다 인정하지 않고 그럼 우리 그럼 협의하자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이 어머님은 이 보험사에 상해 사망과 민사소송 법률 비용이 가입되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사망시 수익자가 그 법정상속인이었었어요. 근데 법정상속인들 중에서 누구도 이 민사소송 법률비용을 가입해 놓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근데 유족들 입장에서는 이 어머님 보험에서 민사소송 법률비용 쓸 수 있지 않냐. 그렇지 않죠. 이 피보험자별로 각각과 민사소송 법률비용 쓰는 거기 때문에 어머님의 보험에 민사소송 법률비용을 쓸 수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그 결론은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보호자분들이 보험사하고 협의해가지고 협의점 맞아서 다 받지 못하고 한 3분의 2 정도 받고 정리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족들 입장에서는 혹시 모를 어떤 분쟁을 위해서 민사소송 법률 비용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들어놓으시면 어떤 분쟁이 있을 때 내가 이거 정말 소송 가도 괜찮겠다 생각이 드는 사건이라면 이 보험에서 또 어느 정도 커버가 되니까 또 들 수 있는 또 자신감이 또 생기겠죠. 아무래도 그 소송이란 거는 결과는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다들 패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럼 패소하면 결론은 금전적으로 변호사비를 또 물어줘야 되는 그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때는 또 민사소송 법률 비용을 들어놓은 게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은 또 환자분들한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는 어르신들 보험은 오늘은 상해 사망, 재해 사망, 골절, 5대 골절, 후유장애 질병 80% 후유장은 다음 시간에 한번 얘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이 부분은 보험료 그렇게 비싸지 않으니까 그리고 70대, 60대 중반 넘어가셨다면 내거 보험에 이런 보험들이 어떻게 가입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소영 손해상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